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고3 해설에 이어서 오늘은 고2 학력평가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생을 고등학교 2학년 위주로 가르쳤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기를 바라며 한번 2022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2 영어 총평 및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과 고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항을 해설하진 않을 거고 상대적으로 고3 시험에 비해서 좀 무난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난이도부터 보고 가시면 33번 빈칸, 34번 마찬가지로 빈칸, 이렇게 빈칸 두 문항이 72%로 오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중장문 42번, 41번이 굉장히 상위 오답률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쪽이 오답률이 높은 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 때문에 평균 오답률이 꽤 높게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풀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사실 시간 부족 플러스 내용이 살짝 어려웠다,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서 69%, 66% 요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31번도 빈칸, 36번 순서, 어법, 빈칸, 문장 삽입, 어휘 다 나올 만한 애들이 나왔는데, 오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33번, 34번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사실 고1 시험이 더 쉬웠어서 고2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변별력이 약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문항 해설한다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1번부터 볼 건데, 자, 21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영상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거죠. not. 제가 고3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도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빈칸 추론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만큼 뭘 강조했었냐면, 부정어 너무 강조했어요. 사실 예습하는 차원에서 고3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정어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밑줄 친 의미 추론이나 이 빈칸 추론 유형에서 이 밑줄과 빈칸이 주제와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느 경우? 이 밑줄과 빈칸 앞에 뭐가 나온다? 부정어가 나온다. 요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로 잡은 게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A를 골라주는 게 아니라 주제랑 반대되는 B에 대한 얘기를 답으로 골라줘야 될 수도 있다. 요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 Not give away the house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문단에서 잡은 이 주제를 그대로 골라주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얘기들을 골라줘야 되는구나. 특히 2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대립되면서 글이 흘러가는 구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두 가지 해야 된다 했었죠. 문단의 주제가 A인지 B인지 일단 확인하시고, 문제로 출제된 게 A인지 B인지도 확인하셔야죠. 이 두 가지 작업을 전부 다 거쳐 주셔야 된다는 게 21번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고, 자, 보시면 얘가 하나하나 해석은 안 하겠지만 여기 볼게요. 자, thus 따라서 the purpose of marketing, 자, 마케팅의 의도는 is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이 남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뒤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the marketer must continue to generate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but not, 자,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profitably를 A라고 하고 give away the house를 B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반대되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선 뭐라 했죠?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당연히 무슨 얘기겠어? 반대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정답 당연히 몇 번일까? Risk the company's profitability, 회사의 이윤을, 위험을 감수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정답 1번. 이렇게 21번과 빈칸 추론 유형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제랑 동일한 얘기들을 골라줘야 되는, 즉 대입학 유형과는 사뭇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주제는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제와 정반대되는, 주제와 대립되는 얘기들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의미 추론이나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주제를 그냥 그대로 묻는 게 아니라 맥락을 묻는 거예요. 맥락을 묻는다는 건 이 자리가, 밑줄이든 빈칸이든 이 자리가 주제의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맥락의 말이 들어가야 되니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의 틀에서 봤을 때 주제와 동일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주제와 반대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층 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입파악보다 얘네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부정어 잘 봤으면 사실 틀릴 이유가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profitability 너무 비슷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대입파악 유형 중에서는 2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In the movie Groundhog Day, 이러한 영화에서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수식해 주는 거죠. is forced to relive a single day, or relive. 다시 살아야 됐대.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를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설정이었나 봐요. 그쵸? 영화가. 자,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루프라고 하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 살아야 돼서 이런 이제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는 eventually rebels against. 자, 들고 일어난 거죠.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계속해서 같은 날을 여러 번 살아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뭐 프랑스어도 배우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이웃들이랑 친해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제가 왜 22번, 24번을 제외하고 23번만 가져왔냐면 이걸 하나 설명하려고. 우리가 문단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는 이건 무조건 중요한 얘기예요. Why do we cheer him on? 우리는 왜 그를 응원할까? 이 문단에서 여러분 질문이 나왔다는 건 일단 중요한 거 당연히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글 쓴 사람은 되게 전략적으로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막 쓰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줄글이라고 하면 온점으로 끝나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물음표를 넣었다는 건 정말 글 쓴 사람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물음과 대답의 형태로 한번 전달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뭐 찾아야 돼? 대답을 찾으면 그게 뭐다? 요게 주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문단을 읽다가, 특히 대입학 유형들을 읽다가 질문이 나왔다. 근데 그 질문이 정말 사소한 꼬리 질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Why do we cheer him on? 갑자기 응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팍 던질 때는 아, 이거 주제구나. 그럼 뭐 찾아야겠다? 대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우리는 뭘 원하지 않아? 완벽한 predictability. 예측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예측 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예측이 가능해서 뻔한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 이게 우리의 주제겠죠. 이거 골라주시면 끝이에요. 정답 2번. People's inclination towards unpredictability.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inclination이라고 하면 성향, 뭐 경향 이런 말이고, towards니까 어디를 향해서죠. unpredictability를 좋아하는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2번. 이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찾으면 바로 끝나는 그런 유형이었죠. 요거 하나 알려주려고 23번을 가져왔습니다. 자, 29번 어법 볼게요. 자, 어법도 사실 무난하게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3 어법보다 고2 어법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3 어법은 정말 평가원 기출에서 나오는 그 전형적인 것들만 골라서 나왔거든요.
고의어법은 그것보다 살짝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오히려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 나와주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지는 고2 정도 됐으면 아시겠죠? 자, 동사 vs 준동사. 이거 수능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고3 올라갈 때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좀 심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동사라는 녀석과 준동사라는 녀석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얘를 이제 구분 지어야 된다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준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준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동사에 준한다. 다시 말해서 얘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사인가 동사가 아닌가, 즉 밑줄 친 요 자리가 동사 자리게 동사 자리가 아니게 이걸 묻는 거야. 그리고 투부정사니까 얘는 동사야 아니야? 아니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준동사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냐면 투부정사 있고요, 동명사 있고요, 동사에 ing 붙인 거, 그리고 분사 있습니다.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이 to differentiate을 보면 아, 그래도 투부정사구나 라는 것 정도는 고2면 이제 아시겠죠?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동사가 아닌 녀석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혹시 동사가 들어가야 되진 않을까? 이거 보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even though가 나왔네. even though가 나왔으면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 접속사라고 부르죠. 접속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는 동사를 한 개 더해줍니다. 동사 플러스 1. 자, 그러면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돼? 총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Situations like the World Bank use, 동사 한번 나왔네요. Wealth to differentiat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여기까지는 일단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이 뒤를 보시면 They also agree 또 나오죠. 근데 또 that도 나오네. 그러면 동사 한 번 또 나와야 되겠죠. Development is more than economic growth. 이렇게. 자, 접속사 2개 나왔고 동사는 하나, 둘, 셋, 3개 다 나왔으니까 우리 추가적인 동사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그래서 투부정사 쓴 거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한번 해석도 해보고 넘어가시면 사용합니다. wealth, 부를 뭐 하기 위해서, differentiate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된 경우네요. 제가 투부정사 영상 올렸었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의 의미를 담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죠. 자, 1번은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사실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 혹시 2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 which, 사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밑줄로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이 which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관계 대명사예요. 선생님, 관계 대명사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데 얘가 왜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어렵죠? 보통 관계 대명사가 문제로 출제될 때는 접속사랑 구분하거나 관계 부사랑 구분하거나 관계 대명사 whose 이런 것들과 구분지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걸 묻도록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which를 보면 무조건 where, which where 이거 구분, 또는 which that.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which whether, which whose까지. 요 정도까지만 봐도 공부를 좀 한 학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some of which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면서 당최 얘가 뭘 묻는 건지를 모르겠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얘는 관계 대명사랑 뭐랑 구분지어서 묻는 거냐면 대명사랑 구분지어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which랑
여러분들이 뭐랑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어법 문제였다면 여기는 이렇게 나왔을 거야. Some of them이냐 some of which냐, 이렇게 구분 지으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 which를 보고 뒷문장 주어 없네, 뒷문장 불완전하네, 맞네, 이러고 넘겨서 얼결에 맞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만약에 얘가 them이 들어가야 되는데 which가 쓰인 거였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주구장창 틀렸을 겁니다. 오답률 진짜 극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얘가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자, them과 구분 지어서 묻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그리고 대명사, 이거 두 개를 구분 지으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평가원에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교육청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고 평가원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주제긴 합니다. 자, 얘네들의 차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관계라는 말이 붙어 있고 얘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쵸? 대명사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 대명사 앞에 이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요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관계 대명사라는 건 관계 대명사 이렇게 끊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관계 대명사를 뭐랑 뭐로 나눠서 얘기를 하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속사의 역할은 뭐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절과 절을 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를 이어준다는 거죠. 요 사이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가 원래 하나의 문장에서는 한 개 나오고 끝나는 게 원칙, 그쵸?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주어 동사가 올 수 있게 된다, 요런 얘기.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과 절을 이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겹치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대명사. 요게 이제 선행사랑 관련된 부분이죠. 겹치는 명사를 대신해 준다.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우리 대명사는 뭐야? 요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대명사를 구분 지으라고 문제로 출제했을 때 얘네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 여긴 똑같잖아. 그쵸?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적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랑 대명사를 구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 어차피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둘이 똑같아. 얘네들의 차이는 접속사 역할을 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접속사 역할이 뭔데?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 즉,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로 다시 돌아가? 요 문제로 돌아가요. 동사가 있게 없게,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보라는 거야. 주어 동사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얘가 지금 접속사가 필요한 녀석인지 안 필요한 녀석인지 보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라는 건지. 자, development 주어네, can also include 동사네. 자, 접속사 추가로 안 나오면 얘는 그냥 요대로 하나 나오고 끝나야 됩니다. 뒤에 볼게요.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관계 대명사 여기 한번 나왔다, 그쵸? 그러면 동사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a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 자, 요렇게 동사 또 나오는 거죠. economic growth 하나, 둘, 두 개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그냥 또 나올 수는 없어. 나오려면 관계 대명사 또는 접속사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Some of which. 자, 여기 자리에 지금 which를 썼어. 이걸 썼다는 건 뭐야?
접속사 역할을 또 한 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 어디 나와? 여기 나오네요. are. 나오네. 동사가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 역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쓰는 게 맞다. 만약에 여기를 댐이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치로 고쳐야 된다. 요걸 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맞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불완전만 따져서 뒷문장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which 맞지 이렇게만 넘어갔던 분들은 사실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랑 대명사 요거 묻고 있는 거였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걸 살짝 덜어낸 거예요, 내용을. 자, 3번 볼게요. 3번의 needs. 이거 뭐 묻는 걸까요? 수일치 묻는 거죠, 수일치. 동사에 s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 찾아준다. 수일치에서 중요한 건 주어다, 주어. 자, 봅시다. Awareness has grown and continues to grow that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needs 요렇게 되는 거죠. quest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needs 단수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는 주어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때는 핵심이 되는 명사가 무엇인지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진짜 길지만 요 전치사구는 사실 주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핵심이 되는 명사 하나만 얘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만 보시고 동사에 수일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much less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비교급이라는 걸 강조, 비교급 강조라는 말을 정말 습관처럼 할 수 있는데 얘가 무슨 의미냐면 비교급 표현을 강조해 준다는 거잖아, 그쵸? 비교급 표현이 어디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야. 이게 비교급이죠. 이 비교급 표현을 강조해 준다. 그러니까 less긴 less인데 훨씬 less, 덜하긴 덜한데 훨씬 덜하다. 이렇게 비교급을 꾸며줄 때는 뭐 쓸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much, even, still, a lot, far. 대표적으로 요거 많이 나오고요. many 아니면 뭐 very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내신식이고 사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안 된다고 봐도 되고 내신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급 뭐 less라든가 뭐 more이라든가 아니면 뭐 er로 끝나는 그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강조해 줄 때는 much, even, still, a lot, far 요거의 단어들을 쓰지 many나 very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어법 포인트니까 그냥 한 가지 이런 게 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생각 수일치인가? was네. 일단 그러면 뭐 본다? 주어부터 본다. 자, 주어 봅시다. Then was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주어가 뒤에 있는 거죠. attitude가 핵심 단어니까 단수는 맞네요. 그러면 일단 수일치는 맞아.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대동사라는 걸 보셔야 돼요. 대동사. 선생님 대명사는 아는데 대동사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한다였죠. 대동사 똑같아. 동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동사를 그 동사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대신 받아준다는 거죠. 이 대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e, 두 번째 do. 이 be라는 녀석은 우리가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동사를 대신 받아줄 때 이 be를 씁니다. do는요,
그 외에 일반 동사들을 받아줄 때 우리가 do를 씁니다. 그러면 이 대동사를 문제에서 출제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앞에 나온 동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동사를 가리키는가, 대명사의 수일치 풀 때랑 똑같은 거야. 대명사 수일치 풀 때 우리가 앞에 나온 명사, 즉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했었죠. 여기서는 앞에 나온 동사, 즉 이 대동사가 가리키는 동사를 찾아서 그게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was 나왔죠? 그럼 앞에가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To do this is not easy and is always imperfect. 여기 붙었네요. But an awareness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indicates a greater understanding and more concern. 동사 뭐야? indicate. 이거 뭐죠? 일반 동사죠. 그러면 was 아니고 뭘로 가야 돼? did로 가야겠죠. 정답 몇 번? 5번. 요렇게 대동사 출제됐고 some of which 관계대명사랑 일반 대명사를 구분짓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건 그래도 어법 주제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고 한층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휘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어휘가 조금 간단하고 허무하게 문제가 풀려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s. 자, 가장 발전된 이제 군 비행기. 뭐래?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fly by wire 이래요. They are also unstable. 안정적이지 못하대. That they require an automated system.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That can sense and act more quickly than a human operator to maintain control. 자, 조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조종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Our dependence, 우리의 의존 on smart technology. 자, 이 사례를 토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런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has led to a paradox. 모순을 낳았대. 자, 과연 얘가 모순을 낳은 게 맞을까? 뒤에를 보시면 되겠죠.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발달할수록 it becomes more reliable. 우리가 더 의존하게 되고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게 되고 효과적이게 되기 때문에 and human operators depend on it even more. 거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eventually they lose focus.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굴까? 여기 인간들이죠. 그래서 초점을 잃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모순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기술이 발전했는데 인간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자신의 중심을 잃는다. paradox 맞죠? lose focus, become distracted. 당연히 맞겠지. 그럼 여기도 오히려 주의를 잃게 되고 check out leaving the system to run on its own.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알아서 작동하겠지 하고 냅둬버린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어떻게 된다? 자신의 중심을 잃고 그 기술이 스스로 혼자서 돌아가게끔 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in the most extreme case, 극단적인 경우에는 piloting a massive airliner, 비행기를 운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pilot could become a passive occupation.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대. 이거는 왜 맞냐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흐름상 맞지만 뒤에 뭐 나와요? Like watching TV. TV를 보는 것과 같이니까 맞겠죠? 자, this is fine. 이거 사실 괜찮아. Until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뭔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발생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거죠. The unexpected reveals the value of humans. 자,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로만 100%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What we bring to the table is the flexibility to handle. 새로운 그런 상황을 핸들하는, 다루는, 그러니까 유연성 말 되죠? 4번 맞아.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in pursuit of a joint goal. 기계들은 뭔가 합작을 하기 위해 서로 이제 협력한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They are merely serving as tools. 그들은 단지 그냥 도구로서 작동할 뿐입니다. So, 따라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자, 인간이 포기하고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둬.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the 시스템은 is less likely to have serious accident. 인간이 손을 떼는 순간 뭐 할 수 있다 했어? Unexpected.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했었죠. 발생할 가능성 높아 낮아? 손 떼면 높아져. less 아니고 more이에요. 정답 5번. 사실 이 less, more 이런 걸로 정답이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글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상 답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이제 빈칸 추론으로 들어갈 건데 빈칸 추론은 오답률이 전반적으로 살짝 높아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전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빈칸 추론은 글의 주제를 잘 이해했고 빈칸이 들어갈 맥락을 그 주제 안에서 잘 찾았느냐, 즉 독해력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번 요 31번 같은 경우는 독해력보다는 어휘력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rigid라든가 fluid라든가 요거의 의미를 몰랐던 친구들은 1번이나 뭐 4번 이런 거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얘는 이 문장만 보셔도 답에 대한 근거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선 뭐라고 하냐면 follower는 누구고 리더는 누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줍니다. follower는 어떻게 해주고 리더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빈칸 문장에서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wind up 뭐뭐 하게 되다예요. 뭐뭐 하게 되다. wind up, ing, end up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wind up 아니고요. wind up이에요. 자, most people wind up being both leaders and followers.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앞서서는 follower과 리더를 구분했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리더도 하고 follower도 한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구분이라는 게 좀 어떻게 됐다? 당연히 뭐겠어? 엄격해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리더의 역할, 팔로워의 역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도 하고 팔로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구분이 좀 옅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 당연히 몇 번이겠어? 3번이죠. 요거는 좀 독특해요. 원래는 전반적으로 읽어야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내는데 얘는 사실 이 독해력보다는 여기에 이미 힌트가 너무 세게 있어서 어휘력을 묻는 문제로 약간 변질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뒤에도 읽어보시면 어떨 때는 내가 리더를 하고 내가 잘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팔로워를 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리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얘를 읽지 않아도 똑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흐려졌다. 경계가 좀 섞였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돼서 플루이드가 맞습니다. 요거는 사실 독해력보다는 여기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32번도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라는 건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s. 자, wavelength라고 하면 그 색깔이 주는 그 파동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해석입니다. One, that only exists internally. 내부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이게 뭔 소릴까? 그 뒤에를 볼게요. And it gets stranger. 더 이상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the wavelengths we're talking about,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wavelength라는 건, 파동이라는 건, 파장이라는 건 involve, 포함하고 있습니다. only what we call visible light, 우리가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장이라는 건 visible,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A spectrum of wavelengths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그쵸? 우리 빨간색부터 이 보라색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무지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우리 자외선이라는 것도 있고 적외선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았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visible light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omagnetic. 눈에 보이는 빛은 전자기의 스펙트럼, 전자기 그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only a tiny fraction, 극히 일부분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비해 상당히 소수다, 일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그 외의 것들,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 radio waves, microwaves, x-rays, gamma rays, cell phone conversations, Wi-Fi, and so on.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스펙트럼들은 all of this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우리한테 이렇게 흐르고 있어.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 몰라? 몰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this is because, 여기에서 이제 정답에 대한 근거가 딱 나오는데요.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 Biological receptor. 생물학적으로 얘네에 대한 뭐가 없어? 수용체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야. 끝. 자,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조각은 왜 그런 거야? 생물학적 수용체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정답 몇 번? 5번. Limited,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Our biology,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똑같은 말이죠. Biological, biology, 같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33번 한번 볼게요. 33번부터는 오답률이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자, 전문직으로서 이 저널리즘이라는 게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이 저널리즘의 특징을 A라고 우리가 잡고 갑시다. 자, 바로 뒤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In theory, 자, 이론적으로 practitioners in the classic profession. 자, classic profession. 요걸 우리가 기존의 전문직, 전통적인 전문직이니까 B라고 잡을게요. 얘네 둘의 차이를 보는 게 우리의 핵심이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 unusual이라고 했잖아. 아, journalism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정통적인 classic profession과는 다르게 전문직들만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인 거죠. 자, 일단 B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Like medicine or the clergy contains the means of production in their heads and hands. 그들의 머리와 손에서 그 생산에 대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refore, 따라서 do not have to work for a company.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회사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 왜?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내 손과 내 머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고 회사에 들어가 있고 그 제약을 받고 그런 것들이 덜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They can draw their income. 돈을 벌 수 있어. Directly from their clients or patients. 그들의 어떤 고객이나 환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Because the professionals hold knowledge. 자,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심지어, moreover, their clients are dependent on them. 심지어 그들의 고객들은 그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런 의학적 지식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말에 100%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전문직들, 대표적인 그런 의사와 같은 전문직들은 어떤 회사에 소속되고 뭐 어떤 고용주에게 제약이 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내 힘이고 그게 나의 생계 수단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journalist, A 얘기 나오네요. journalist들은 hold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it is not theoretical in nature. 근데 그게 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론적이진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뒤를 한번 보세요. One might argue that the public, 대중이 depends on journalists in the same way. 이 저널리스트들한테 의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대. One might argue.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어떤 방식으로? That patients depend on doctors. 환자들이 의사한테 의존하는 그 방식으로 대중이 저널리스트, 즉 기자들한테 의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말을 100% 신뢰하듯이 대중들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자도 똑같은 전문직이야. 똑같이 자기의 어떤 고객들이 의존하게끔 만들고 회사의 어떤 그런 제약이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One might argue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In practice, 자 실전에서는 실제로는 a journalist can serve the public usually. 자 얘네가 어떻게 대중들을 대할 수 있냐면 only by working for a news organization. 얘네들은 기업이 필요해. 이게 A 얘기인 거죠. 얘랑 구분되는 특징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정통적인 전문직들은 회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나 저널리스트, 기자들은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기사를 접할 때는 무슨 일보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가 다 있죠. 그게 없이는 절대 전문직이지만 대중들한테 소식을 알리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얘네들은 회사에 소속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 Which can fire her or him at will. 그 회사는 원하면 해고도 할 수 있어요. 얘네랑 차이점 보이시죠? 얘네는 비교적 자유로웠어. 내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으면 환자들은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거나 제약이 걸리지 않아도 내 고객들을 내가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대해서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있어. 기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뉴스 오거나이제이션, 특정한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걔네가 언제든지 나를 해고할 수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차이점 보이시죠?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이죠. Lack of independence. 독립성이 부족하다. 자율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 1번.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도 약간 독특해요. 자, 보시면 앞에서 뭐라 나오냐면 capitalism, 자본주의 또는 free market, 자유시장, 경제 얘기가 나오네요. 대부분의 세상에서 자본주의랑 자유시장은 are accepted today. 오늘날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llocate 무슨 뜻이죠? 분배하다. 또는 할당하다. 요 정도 의미. economic resources. 경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여겨집니다.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 어떤 경제적인 아웃풋을 내는데, 그쵸?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키는 데는 자본주의나 자유시장만한 게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그런 얘기하고 있죠. 자, 나라들은 have tried other systems. 그쵸?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도 써봤어. 예를 들어 socialism, 사회주의나 communism, 공산주의 같은 거. But in many cases,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opted aspects of free markets.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에 이런 이제 시스템을 택했던 사람들도
switched wholesale to, 그러니까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또는 adopted aspects, 일부 측면들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꿨든 부분적으로 바꿨든 간에 이 자유시장의 체제를 어느 정도는 채택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봤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자본주의나 자유, 시장, 아니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다면 그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뭐라 나오냐면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자유시장 시스템이 정말 널리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선 얘기들과는 사뭇 다른 얘기가 나오겠다. 그쵸? 여기에 뭐가 나올까? 뒤에를 봐야 돼요. 어차피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얘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뒤에를 봐야 되는데 답을 고를 만한 근거가 어떻게 제시되냐면 갑자기 government involvement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야? 정부 개입이죠. 답 고르는 근거가 약간 독특해요. 새로운 소재가 나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빈칸이 나오고 이 빈칸 뒤에서 아래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소재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온 요 새로운 소재가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요 앞에 빈칸 내용에서 한번 예고가 되겠다. 요걸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이 글은 하나의 유기적으로 적혀있는, 그러니까 플로우가 있는 글이어야 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나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나오려면 앞에서 예고가 돼야 됩니다. 대충 이런 얘기들과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와줘야 돼. 정부의 개입이라는 건 뭐야? 자유시장 체제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자유시장 체제 안에서 그래도 100% 자유는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겠죠. 정답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정부 개입과 동일한 말 골라주시면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있지는 않는다. 이게 정부 개입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고 빈칸 뒤에 government involvement,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면 이 앞에도 이 government involvement랑 같은 맥락의 말을 한번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서 근거를 잡을 때 이렇게 새로운 소재가 나오면 이게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36번 순서 한번 볼게요. 자, 순서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논리적 근거. 두 번째로는 문법적 근거. 이렇게 두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논리적 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B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전환점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문법적 근거에서 봤던 건 지시어라든가 아니면 대명사, 더, such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앞에 가리키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근거를 잘 활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요거 두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논리적 근거에서 우리가 보통 예시가 나오잖아요. 이 예시는 반드시 뭐 앞에 와야 되냐면 일반적 진술 앞 뒤에 나와야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for example 이런 표현들을 써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일반적인 진술이 먼저 나와야 된다.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순서는, 자, 봅시다. touch receptor. receptor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수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수용체 이런 의미죠. 감각 수용체는 are spread over all parts of the body. 몸 전부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그러나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균일하게,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So most of the touch receptors are found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 대부분의 감각 수용체는 너의 fingertip, 손끝, 아니면 혀, 아니면 입술의 분포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A부터 보면서 내용적 근거나 문법적 근거 상으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A 보시면 그러나 갑자기 멋이 나오네요.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갑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논리적 근거 상으로 아직까지 여기 내용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자, B 볼게요.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자,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문법적인 근거죠. 이 뒤에를 볼게요.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갑자기 뒤를 찔러보래. 등 뒤를. 아직까지는 이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사실 좀 모호합니다. 문법적 근거 상으로 요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 이럴 땐 C를 보세요.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너의 손가락의 각각의 tip. 여기 나왔죠? fingertip. 예를 들어서 너의 손가락의 각각의 이 끝에 보면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감각 수용체가 몇 개가 있대요? 5,000개가 있대, 5,000개. 내용 이어지죠? fingertip에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예시는 앞에 나오는 일반적 진술 뒤에 나온다.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예시 나오니까 C 나오기 적절해 보이고요. 이 뒤에를 봐도 In other parts of the body, there are far fewer. 다른 몸의 어떤 부분들에는 감각 수용체가 훨씬 더 적습니다. 하면서 In the skin of your back. 아, 등이 여기 나오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먼저 오는 게 맞고 In the skin of your back. 자, 등에 있는 피부에는 The touch receptors may be as much as 2 inches apart. 2인치씩 서로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내 손끝에는 5,000개가 있는데 등 뒤에는 서로 2인치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C, B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 등을 찔러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등을 찔러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손가락이 are close together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찔렀을 때는 You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하나의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생각할 거야. 그만큼 등에는 감각 수용체가 적고 손가락에는 많다라는 요 사실을 this로 받아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A로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Fingers are close together. 그런데 A에서는 But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but이 나오면서 앞에서는 close의 상황을 봤다면 여기서는 far apart, 멀리 떨어진 상황을 보고 있죠. 이렇게 but을 통해서 극단의 두 가지 케이스를 이어서 소개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정답 몇 번? 5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아이고. 3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얘가 살짝은 더 헷갈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봅시다. One interesting feature of network markets is that history matters. 자, 네트워크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history matters.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A famous example. 예시가 나오네요. 역사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알 수 있었던 유명한 예시가 뭐냐면 It's a QWERTY keyboard. 자, 쿼티 자판이래요. 우리 핸드폰에서도 쿼티 자판 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컴퓨터 자판을 얘기하는 거죠. 쿼티 키보드가 그 예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소재 정도 잡고 넘어가시는 거고. 자, A 볼게요. Replacing the QWERTY keyboar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갑자기 대체를 한다네? 아직 대체한다 뭐한다 얘기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내용적, 논리적 근거상 A 나오기에는 불충분해 보입니다. 자, B 보시면 You might wonder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configuration 배열이죠. 왜 이런 자판 배열,
특정한 자판 배열이 with its awkward placement of the letters. 굉장히 지금 뭐 A, B, C, D 순서도 아니고 알파벳 순서도 되게 좀 어색한데 became the standard. 이게 왜 표준이 됐는지 you might wonder. 궁금할 수 있어. 자,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이 문법적 근거가 가리키는 거 QWERTY 키보드 될 수 있죠. B는 문법적 근거상 먼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를 보시면 the keyboard was designed. 자, 이 키보드는 디자인 되었어. To keep frequently used keys. E나 O.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알파벳들을 physically separated. 분리해 놨대요.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jamming. 아, 얘네들을 너무 붙여놓으면 그쪽 자리만 계속 눌리게 되니까 이 jamming,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식, 그런 원리로 이 키보드 순서가 배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이걸 만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B보다 나중에 와야겠죠. 궁금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B가 먼저 오고요. 자, 궁금할 수 있어. The QWERTY keyboard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QWERTY 키보드는 was developed in the era of manual typewriters with physical keys. 자, manual typewriter, physical key 이런 특징들과 함께 발달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키보드는 하고 창작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원래는 매뉴얼 타이핑이었잖아, 그쵸? 근데 electronic 타이핑이 진화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millions of people had already learned to type on millions of QWERTY typewriters. 이미 사람들은 이 QWERTY 방식에 적응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replace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싸고 어렵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문법적 근거 this, 나머지들은 다 내용적 근거로, 논리적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과 얘가 이어진다는 거 확인하고 이 끝에서 창작 원리가 궁금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새 기술을 도입할 시점에는 이 QWERTY 방식에 너무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A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비싸고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 내용적 근거랑 문법적 근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었던. 자, 38번 볼게요. 자, 38번은 this temperature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of the star 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문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는 사실 내용적 근거도 같이 들어갑니다. surface라는 표현 잘 눈여겨보시면서 보면 얘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앞에서 뭐라 나오냐면 the color of stars, 자, 별의 색깔 is related to their temperature. 이 색깔이 뭐랑 관련이 있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And since people cannot as yet travel, 사람들이 사실 여행을 할 순 없어. 뭐를?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별까지 그 먼 길을 아직은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거죠.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그들의 온도를 더 정확하게 직접 측정할 수 있지는 않아, 아직은. 그쵸? 우주여행이 불가능하니까. Astronomers rely on their color.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뭐에 의존해? 색깔에 의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호는 그 별의, 이 별의 이러한 기호는 사실 어디의 기온이야? surface의 기온이야. 표면의 기온이야. 즉 우리가 이렇게 색깔로 별의 온도를 판단할 때 그 온도, 그 온도는 뭐의 온도다? 표면의 온도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가 주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the interior, 내부의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B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고 있고 문법적 근거를 봤을 때도 this temperature, the star이 가리키는 게 4번 앞에 있는 내용. 그래서 색깔로 구분할 때는 surface, 표면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 interior, 내부 of the star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내부 온도는 사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much higher이 나오려면 애초에 앞에 surface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이런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얘는 그래서 사실 4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39번도 볼게요. 39번도 오답률 상위 5등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But by the 1970s, 1970년대에 이르러서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realized, 깨달았습니다.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general creativity quotient. No such thing. 그러한 것은 없어. 뭐 같은? 일반적인 creativity, 창의력 지수라는 것은 없었다. 이게 우리의 B겠죠. 창의력 지수 general한 거 없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자, 앞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인 창의력 지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뻔해요. 자, the holy grail of the first wave. holy grail, 궁극적인 목표. of the first wave of creativity research. 창의력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was a personality test. 성격 검사였대요. to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일반적인 창의력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측정하기 위한 성격 검사가 궁극적인 목표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eneral creativity라는 걸 측정을 해보려고 한 거죠. 이거 A죠. B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 딱 보니까 전환점이죠. 그럼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거네. A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 사이에 전환점인데 여기서의 전환점은 but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but이 들어간 요 문장의 위치를 물어봤을 때는 A 얘기를 하다가, 즉 general creativity ability가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B에서 이런 creativity ability는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생뚱맞게 넘어가는 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A 얘기하다가 B 얘기로 넘어간 그 지점을 찾고 그 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뒤에도 볼게요. A person's creativity score. 자, 사람의, 인간의 이 창의력 점수는 should tell us his or her creative potential. 창의적인 그런 창의적인 잠재력을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in any field or endeavor. 어떠한 영역에서든 보여줘야 돼. Just like an IQ score. IQ 점수가 is not limited to physics, math, or literature. 물리나 수학이나 문학에 한정되어 있지 않듯이 이게 뭘 보여줘야 돼? 일반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든 간에 이 사람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A죠. 그러니까 general한 creativity ability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근데 여러분 2번 뒤에를 보세요. Creative people aren't creative in a general, universal way. 일반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B죠. aren't creative in a general. general하지 않아. B네요. 그럼 이거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A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이렇게 but과 같은 전환점이 나와줬을 때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0번 요약문 볼게요. 얘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요약문을 풀 때는 항상 어디부터 본다? 여기부터 보고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들이 무엇인가 일단 파악하시고 그 정보들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독해를 하는 거. 보시면 unlike scientists, 과학자들, 어떤 과학자? whose attitude is needed to make scientific progress. 자, A한 태도가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요거 일단 보셔야 되고. Sports psychology. 자,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must be feelings of uncertainty. 불확실의 그런 감정을 비해야 된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요거 두 가지 보시는 거죠. 요게 A고 요게 B일 것 같아. 그쵸? 자, 봅시다. 어디 보시면 나오냐면 Note the difference. 차이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온 문장 중요하죠. 어떤 차이? Between a scientist and an athlete. 과학자와 athlete, 운동선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Doubt is a scientist's stock and trade. stock and trade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건 뭐야? Doubt. 의심입니다. 의심. 자, skepticism, 회의적이라는 거, 회의주의가 is the rocket fuel of scientific advance. 과학적인 어떤 발달, 진보의 rocket fuel. rocket fuel이라고 하면 연료죠. 힘을 가해주는 거. 둘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아, A에 들어갈 건 의심이다. confident 안 되죠? skeptical, arrogant 안 되죠? critical, 얘도 될 수 있겠다. stubborn 안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but 나오면서 그러나 doubt to an athlete is poison. 운동선수들한테는 의심이 안 돼요. Progress is made by ignoring the evidence. 증거를 무시해야 된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계속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계속해서 이게 맞나? 의심을 하는 게 과학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 운동선수들은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런 증거들을 무시해.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that is immune to doubt. 의심에 면역이 생겨야 돼. uncertainty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운동선수들한테는 의심이 중요하지 않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uncertainty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없애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keep 안 되고 eliminate 되고 express, keep, eliminate. 정답 몇 번? 2번이네요. 과학자들은 의심, 운동선수들은 의심을 제거. 이렇게 해야만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1, 42번 중장문 한번 볼게요. 제목도 오답률이 높았고 어휘도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시간만 부족해서 이랬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애초에 이 제목이 쓰여있는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살짝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글을 한번 볼게요. 자, common sense. 상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uss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거, 토론을 하는 것이 who express different opinions.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는 게 자, produce more moderate attitudes for everyone in the group. moderate이라고 하면 약간 중도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 약간 중도의 태도를 서로 취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장을 조금 더 버리고 상대의 입장과 좀 공유도 하고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surprisingly, 놀랍게도 라고 하면서 글의 흐름은 바뀝니다. This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렇지 않아. Group polarization. polarization 하면 뭐예요? 극단화예요. 양극화. 양극화가 일어나나 봐. A period of discussion pushes group members to take more extreme positions. 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게 우리의 이제 주제겠죠. A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B부터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In the direction,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that they were already inclined to prefer.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가 이미 선호하고 있던 그 방향대로 나를 더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 자기의 입장을 더 극심하게 고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group polarization은 does not reverse the direction. 그쵸?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방향, 이미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 고착화시킨다는 거니까 reverse 해주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But rather accentuates, 강화한대요. The attitudes, 태도를 held at the beginning.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태도를 더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니까 reverse 맞는 거죠. Two pressures appear to push individuals to take more extreme positions following a group discussion. 자, 토론을 하면서 두 가지의 부담이, 두 가지의 어떤 힘이 나를 더 극단적으로 만든대요. 그 힘이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 first, conformity and desire for affiliation. 자, 수능과 소속에 대한 그런 desire, 욕망, 욕구가 contribute to group polarization. 이걸 계속 만든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싶은 거야. 내가 특정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하는 그 그룹 안에 내가 계속 소속이 되어 있고 싶기 때문에 내 주장을 더 고수하게 된다.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다. If the majority of a group is learning a particular direction, what could be a better way of fitting in? 자, 그룹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leaning in a particular direction,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다면 무엇이 더 좋은 방식이겠는가? 뭐 하기 위해서? fitting in, 거기에 끼기 위해서. 뭐 하는 것보다? agreeing with that majority. 그쵸? 얘네들한테 동의하는 것만큼 좋은 방식이 뭐가 있겠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집단에 소속이 되고 싶다면 그 집단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견해에 동의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소속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첫 번째. And maybe even taking its argument one step further. 심지어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There is also a tendency.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for like-minded people.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affiliate with one another. 서로 affiliate, 소속되고 친근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대요. 이게 which can provide reinforcement for existing opinions. 기존에 가진 생각을 강화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Increase people's confidence in those opinions. 자신감도 만들어주고 lead to the discovery of new reasons for those opinions.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가 나올 때 그것도 막 기가 막히게 찾아내. 봐봐, 우리 말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점점 더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Lead to the discovery of, 이거 봤고요. And counter arguments to opposing views. 그러니까 나랑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counter argument, 재반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And reduce exposure to conflicting ideas. 나랑 반대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노출이 덜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Second,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힘은 exposure to discussion on a topic introduces new reasons for changing an attitude. 자, discussion on a topic. 자, 토론에 노출되는 게 태도를 바꾸는데 새로운 이유가 된다? 여러분 지금 태도를 바꾼다고 했나요? 계속해서? 태도를 유지한다고 했었죠. 너무 쉽게 나와요 답이. maintain 뭐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D입니다. If you are already opposed to gun control and you listen to additional arguments supporting your position. 그쵸? 너가 만약에 이미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데 너의 입장과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 그러면 you might end up more opposed. 더 반대할 수 있어. 너 기존에 반대했던 게 강화되는 거니까 opposed가 맞습니다. 어휘 정답 4번이고요. 자, 제목 골라볼까요? 이거 무슨 얘기야? 원래는 토론을 시키면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견해를 좀 덜어내고 상대의 입장도 좀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양한 이유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계속 강화되고 group polarization, 양극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답은 몇 번일까? 5번이죠. Black gets darker. 자, 검은색은 더 어두워져. White gets brighter. 하얀색은 더 밝아져.
그러니까 내가 원래 검은색이었다면 기존의 검은색이 더 강화돼. 내가 원래 하얀색이었다면 그 하얀색이 더 강화돼. 이게 뭐야? Group Polarization에 대한 얘기죠. 양극화. In Group Discussion. 토론을 할 때. 완벽한 선택지예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만 해석해보면 검은색은 더 어두워지고 흰색은 더 밝아진다. 토론할 때. 이게 원래 섞여서 약간 회색이 돼야 돼. 원래 회색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색은 더 검해지고 흰색은 더 희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5번, 4번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고2 주요 문항 해설을 해봤는데 사실 고1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고3만큼의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답을 고르는 근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들 틀렸을 때 뭐 문제 푸는 전략 이런 것들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어떤 표현 아니면 글을 읽어 내려감에 있어서 어떤 나의 독해력, 논리력의 부족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제 고3 해설 강의를 만약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일정한 패턴이 있고 답을 고를 때는 확실한 근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무래도 평가원과는 좀 시험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남은 기간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 아마 기말고사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보시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모의고사랑 정시 준비도 같이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